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저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던 상태에서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알려주려던 날,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날들이 이어졌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이혼 소송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다행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집 근처에 작은 떡볶이 가게를 차렸죠. 나라분식이라는 이름의 그 작은 가게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딸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았죠. 어느 날 오후 처음 그 꼬마를 만났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가게 문이 열리며 들어온 것은 5살 정도로 보이는 꼬마아이와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동생이었어요.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아줌마, 짜장떡볶이 주세요. 꼬마가 조그마한 손으로 장난감 돈을 내밀었어요. 분홍색 종이로 된 장난감 화폐였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아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 저는 떡볶이를 담으며 아이들을 살펴봤어요. 형은 동생의 코를 닦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이 어른스러웠죠. 두 아이 모두 옷은 깨끗했지만 조금 낡아 보였어요. 특히 형의 옷은 팔꿈치 부분이 약간 해진 상태였죠. 여기 짜장떡볶이 맛있게 먹어. 저는 조금 더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몰래 어묵 몇 개도 추가했죠. 아이는 장난감 돈을 내밀며 여기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돈을 받는 척했죠.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동생의 손을 잡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마음에 남았죠. 그날 이후로 그 꼬마는 거의 매일 장난감 돈을 들고 왔어요. 항상 같은 시간, 항상 동생을 데리고 항상 짜장떡볶이를 사갔죠. 저는 그 아이들이 어디 사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아이들을 따라가 보았죠. 가게에서 멀지 않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술에 취한 중년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의 아버지로 보였죠. 또 뭘 사왔어? 돈은 어디서 났어? 형이 동생을 감싸며 할머니가 주셨어요. 라고 작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뒤로 나온 할머니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가며 아들을 진정시키고 계셨죠. 그 집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실직 상태였고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죠. 가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날이면 아이들은 늦게까지 가게 주변을 서성이다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떡볶이를 더 많이 담아주었고 종종 김밥이나 어묵도 추가해 주었죠. 가끔은 미나의 옷이나 장난감 중 아직 쓸만한 것들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의 집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죠. 아이들은 구급차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거칠게 말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급히 달려갔어요. 겁에 질린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는데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할머니가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다고 했죠. 당분간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고요. 그 뒤로 아이들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나중에 이웃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빚 독촉이 심해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두 아이만 남겨둔 채로요. 저는 할머니께 병원에 가끔 찾아뵈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 걱정에 눈물을 흘리셨죠. 저 애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공장 사고로 다치고 나서 술만 마시게 되니 퇴원 후 할머니는 겨우 회복하셨지만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하셨어요. 몸이 약해지셔서 가끔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이들은 더 어른스러워졌어요. 민수는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어요. 할머니가 폐지를 모으러 가시면 민수도 방과 후에 함께 따라다니며 도왔죠. 어느 날 꼬마가 평소와 다르게 진짜 돈을 가지고 왔어요.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2장이었죠. 그 작은 손에 쥐어진 구겨진 지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줌마, 오늘은 진짜 돈 가져왔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 돈으로도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난감 돈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었던 모양이었죠. 아이의 눈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속눈썹에 매달린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죠. 오늘은 떡볶이 안 사고 돈 주러 왔어요. 그 말을 하는 꼬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동생은 형이 뒤에 숨어 형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죠. 저는 목이 메었어요. 너무 순수하고 정직한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저는 그날 오늘 장사가 안 돼서 많이 남았다고 말하며 떡볶이와 김밥, 어묵을 듬뿍 싸주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1,000원을 돌려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이건 내 용돈이야.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내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죠. 그 미소가 얼마나 예쁘던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시간이 흘러 꼬마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동생과 함께 가게에 오는 모습이 대견했죠. 이제는 장난감 돈이 아닌 진짜 돈으로 떡볶이를 사가는 모습이 어른스러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조금 더 많이 담아주었고 가끔은 미나의 학용품 중 쓰지 않는 것들을 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꼬마가 2학년이 되었을 무렵 갑자기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되어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죠. 이웃에 물어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작은 아버지가 데려갔다고 했어요. 주소는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미나가 25이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자 자랑인 딸이죠.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느라 힘든 날도 많았지만 미나는 늘 밝고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딸이 어느 날 설레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딸에게 누군가 생겼구나. 엄마의 눈은 속일 수 없죠.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미나의 눈은 반짝였어요. 딸의 그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았죠.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을 딸이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어떤 사람인데? 직업은? 가족은? 너한테 잘해? 질문을 쏟아내자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체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체인점이 5개나 되는 사업가예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동생이 1명 있는데 동생은 먼저 결혼했대요. 그리고 엄마, 정말 저한테 너무 잘해요.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주고 바쁜데도 항상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주고. 미나의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역시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사람이 상견례 겸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대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저는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미나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이 컸죠. 그날이 오기 전 저는 미나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며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웃으며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상견례 당일 약속된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미나가 남자친구를 소개했죠. 엄마, 여기 민수 오빠예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저를 보더니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혹시 그 나라 어린이집 골목 분식집 맞으시죠? 순간 저도 그를 알아봤어요. 25년 전 그 꼬마였죠.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까만 동그란 눈에 담긴 순수함과 따스함이 그대로였죠.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고 이렇게 당당하게 성장한 모습이 눈앞에 있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세상에. 그 꼬마가 너였어? 민수는 제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미나는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는 미나에게 민수와의 인연을 설명해 주었죠. 민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작은아버지 집에서 동생과 함께 살았다고 해요. 작은아버지 내외가 엄격했지만 교육열이 높으셨고 민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했어요. 지금은 동생과 함께 체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점은 제가 맡고 동생이 분점을 운영하고 있죠. 모두 분식에서 시작했어요. 어릴 때 아줌마의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민수는 이야기하며 계속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자신이 힘들 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미나와 민수는 반년 후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온기로 가득했죠. 저는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로서 감정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뒤섞인 채로 딸의 웨딩드레스를 정리해주고 있었죠. 엄마, 긴장돼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괜찮아.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보장할 수 있어.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였죠. 신부를 식전에 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민수는 꼭 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눈 감고 있을게요. 민수는 눈을 감은 채로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미나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어머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미나가 상자를 열자 작은 금 목걸이가 나왔어요. 그 펜던트는 떡볶이 모양이었죠.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그 떡볶이예요. 내 인생을 바꾼 그 맛, 그 따뜻함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나는 그 의미를 듣고 놀라며 저를 바라봤죠.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결혼식에서 민수의 동생 민재도 와서 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그 수줍은 미소는 여전했어요. 민재는 형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분점을 맡아 운영 중이라고 했죠. 저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안 나지만 형이 항상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저희 할머니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 작던 꼬마 동생이 이렇게 훌쩍 자라 있다니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후 민수는 제게 함께 살자고 계속 제안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는 보답할 차례예요. 저희와 함께 사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젊은 부부가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죠. 제가 어릴 때 가족이라고는 아픈 할머니와 불안정한 아버지뿐이었어요. 그때 어머님은 제게 진짜 가족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께 진짜 가족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타협점을 찾았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마련해 주었죠.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가까이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이사 당일 민수와 민재가 직접 짐을 옮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가끔 민수의 식당에 가면 메뉴 중에 할머니 짜장 떡볶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제 떡볶이 비법을 물려받아 더 맛있게 발전시킨 메뉴죠.
민수는 그 메뉴의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한다고 해요. 25년 전 장난감 돈을 들고 와서 떡볶이를 사가던 그 꼬마가 제 사위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 몰랐죠. 결혼식 날 민수는 축사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에 하객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죠.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이분은 저에게 그저 떡볶이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셨어요. 어린 제가 장난감 돈을 내밀었을 때 차갑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제 마음을 받아주셨죠. 그때 그 작은 따뜻함이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왔습니다. 민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작은 온기를 나누었을 뿐인데 그것이 한 아이의 인생에 이토록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니. 어제는 손녀가 장난감 돈을 들고 놀이를 하더군요. 파란색 종이 돈을 내밀며 할머니 떡볶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옛날 민수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민수의 눈에도 깊은 추억과 감사함이 깃들어 있었죠. 손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과거의 상처가 모두 치유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손녀를 안아주었죠.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먼 훗날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끔은 나라분식 시절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민수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 직접 떡볶이를 만들기도 해요. 민수는 그럴 때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한 표정을 짓죠. 장모님이 만드시는 떡볶이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작은 분식집에서 장난감 돈을 들고 오던 꼬마, 그리고 이제는 훌륭한 가장이 된 민수. 세월은 참 많은 것을 변화시키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민수의 식당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 어린 남자아이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식당에 들어왔죠.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장난감 돈을 내밀며 아저씨, 이걸로 떡볶이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보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치자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말했어요. 물론이지. 특별한 손님에게는 특별한 떡볶이를 드려야지. 어느 날 저녁 민수의 가게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민수와 미나, 저, 그리고 막 태어난 손녀까지. 테이블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었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작은 딸아이를 안고 있는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제가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모님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준 것은 그저 떡볶이와 작은 관심뿐이었는데 그것이 한 아이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저는 이렇게 행복해요.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지금의 행복을 맞이하게 되었죠. 25년 전 장난감 돈을 들고 온 꼬마와의 인연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 인생은 완전히 대박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을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작은 친절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내일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또 어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 생각하면서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